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1인칭 단수라고 해서요, 무라카미 하루키 씨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저도 이 소설집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읽어봤는데요.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도 좋아하지만 수필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편 소설집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수필 같은 소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키가 수필집에서 이야기했던 재즈라던가 클래식, 그리고 한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화 같은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는 야구팀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수필집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소설이에요. 재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한신, 그리고 클래식, 그리고 뭐 비틀즈라던가, 그리고 또 수트를 차려입고 재즈바나 이런 데서 이제 술을 한잔하면서 책을 읽는 하루키의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말하는 원숭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소설이라서 마치 하루키의 수필집을 읽는 것 같았거든요. 하루키 수필집이 좋은 이유가 문장이 굉장히 탐나요. 담백하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인데 내용도 재미있고요. 일단은 재밌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하루키 수필집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사모았던 편이거든요. 아주 옛날 책부터 시작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모았던 책 중에 요거예요. 슬픈 외국어라고, 이때 가격이 6,000원이었어요. 네, 재즈에 대한 얘기라던가, 그리고 명상적인, 그러니까 태엽 감는 새라는 장편을 쓰고 나서 이렇게 이걸 쓰신 얘기인데요. 영화라던가 재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들의 침묵이나 이런 걸 보고, 나는 재밌는 영화를 보고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갈 때 밤중인데도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거나 반대편 차선을 달리다가 아슬아슬한 파멸적 위험의 일보전 아찔한 순간도 경험했다. 이러면서 미국에서 살았던 그때 이야기라던가, 혹은 영화나,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스턴하고 프리스턴 대학에서 그 교환 작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글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속물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직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인 친구 교수 부부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진을 찍는다, 작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가 바로 요거예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때 제가 5,800원 이렇게 샀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집에서요. 3권인데 제목도 너무 재미있어요. 코끼리 공장의 해피엔드, 그리고 세라복을 입은 연필, 그리고 랑게란스 섬의 오후인데요. 특히 랑게란스 섬의 오후는 이분이 그 인체 교본이라 그러죠. 플라스틱으로 그거 만드는 공장에 견학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얘기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펼쳐져요. 그리고 세라복을 입은 연필은 말 그대로 이제 아는 분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하루키가 F10 연필을 사용하는데 F10 연필은 세라복을 입은 여학생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뭐 HB10은 학생복을 입은 남자 고등학생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요. 역시 한신 야구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공장의 해피엔드 수필집은요, 좀 재밌었던 게, 저는 이거예요. 따봉 고양이와 꽝 고양이. 어느 정도 키우다 보면 이 고양이는 따봉, 이 고양이는 꽝. 그러니까 이분이 고양이를 항상 키우시잖아요. 요번에 낸 수필집이죠. 그 고양이를 버리고 왔는데 해변에 고양이가 먼저 집으로 왔다는 그 내용인데, 고양이의 장례식 이야기라던가 고양이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필집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림이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나요? 바로
제가 소개드릴 책은 하루키 소설은 아니고요. 그 수필도 아니고 안자이 미즈마루라는 분의 책입니다. 이분이 뇌일혈로 돌아가시는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라카미 하루키 방금 본 그 수필집의 그림들 그리고 소설의 사파들을 모두 이분이 그리세요. 특히 두부를 잘 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제목도 재밌어요. 마음을 다해 대충 그린 그림이라고 적혀 있고 하루키가 안자이 미즈마루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을 허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하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에 대한 이제 책이 나왔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분이 그린 수많은 초상화 그리고 이분이 책도 내셨거든요. 사파만 그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그림들 대충 그린 것 같지만 네 자꾸 보면 매력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 뭐지 싶죠. 그런데 하루키 수필집이나 하루키 이야기와 만나면 이 그림이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고 이 그림이 이거 이 수필에는 그래 안자이 미즈마루 씨 그림이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죠. 요거는 이제 13,000원 가격이 있죠. 채소의 기분 바다 표범의 키스에서 에세이집이 이것도 시리즈로 나온 걸로 알아요.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림이 좀 달라지죠. 네, 오하시 아유미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소설가이기는 한데 이렇게 소소한 얘기들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자 요겁니다. 더 스크랩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인데 이거는 영화 그리고 대중문화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코카콜라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게 있어요. 뭐 지긋지긋해서 듣기 싫겠지만 이티 앞으로 보내는 뭐 편지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주로 뭐라고 해야 되죠? 본인이 본 영화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놓은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수필입니다. 그리고 여행으로 관련된 것도 많은데요. 시드니 올림픽 때 가서 이제 달리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나요? 라오스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하고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쓰신 거예요.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해가지고요. 대담 형식으로 글도 적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변 잡기적인 내용이긴 한데 좀 더 글을 쓰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루키 소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탈구를 하고 그 책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도 굉장히 많지만 수필집도 많거든요. 수필 같은 단편집을 보면서 제가 이제 수필을 한번 소개해 봤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어울리는 책이죠. 양사나이의 크리스마스. 양을 둘러싼 모험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 이후로 이렇게 양사나이 이야기가 간혹 등장해요. 그 양을 둘러싼 모험에서는 친구가 이제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바뀌는데요. 여기 보면 사실은 요거 때문에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주거든요. 사실은 이게 예전에 단편집에 같이 수록돼 있었어요. 그래서 상술이 아니냐. 근데 뭐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우일 씨 그림인데요. 또 다른 양사나이를 만난 네. 그래서 1인칭 단수 읽으시고 이 소설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마 수필집을 찾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앞전 수필집들은 아마 품절 혹은 이제 더 이상 절판이 됐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새로 묶여져서 에세이집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루키 소설도 재밌지만 수필도 재밌답니다. 그럼 안녕.